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감 남서고 선생이 지구에 왔던 이유, 저는 우주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던 선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영 선생의 한국의 선인들에서 가져왔습니다. 문화영 선생 하면 선도계의 여자 도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리면서 수련 중에 자신이 선계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과거에 존재했던 우리 한민족의 선인들을 만나서 정신계에서 만나는 것이죠.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인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게 어딨어. 무슨 뭐 공상과학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방송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고 느낀 점은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는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믿는 편입니다. 물론 뭐 본인의 생각도 좀 들어갔겠죠, 책이란 걸 쓰다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한민족의 과거의 선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그리고 선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굉장히 유익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편을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 '아유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인제 안 들으시면 됩니다. 이 교감 남사고 선생은 조선 명종 때의 예언자이면서 대도인이기도 하고 대학자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감유록이라는 비결서를 남겼죠. 동서양의 대표적인 비결서는 서양에서는 요한계시록이고 우리 한민족에게는 교감유록입니다. 다른 예언서도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예언서는 이제 교감유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교감유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에요. 인류 진화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원리와 어떻게 이 우주가 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런 비결서들의 진짜 진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예언서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부분만 계속 부각을 시켜서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그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결서들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진화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는 길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격암유록을 해설하시는 도인 스님이 계신데 이제 격암유록에 어느 날 꽂힌 것입니다. 수행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하찮게 봤다고 하십니다.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랬는데 어느 날 탁 열리면서 대단한 진리를 담고 있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굴 생활하시면서 격암유록을 깊이 연구하시고 방송을 하시는데 그분이 좀 변제가 없어서 제가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좀 쉽게 설명을 잘 못하시는 편이에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데 인제 이 격암유록 같은 비결서를 풀려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주역에 통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역, 정역, 김일부 선생의 정역, 그리고 수리학, 그리고 동서양의 그러니까 유불선 3교를 어느 정도 통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문 파자풀이에도 능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는 이런 비결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웬만큼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인제 수행돼서 좀 열려야 되겠죠. 그래야 직관으로 탁 오는 게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런 분들이 해설해 놓은 거 듣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얼마나 이해하고 10%나 이해하나 20% 이해하나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본질적으로는 깨달음으로 가는 인류가 진화를 해서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길을 밝혀 놓은 것이 이런 비결서들인데, 그렇지만 예언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으로 풀어보면, 그러니까 격압유력이 어느 정도 통하신 것 같아요, 그 스님이. 그래서 보면 얼마든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게 다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 나온대요.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변형을 해서 풀 수는 있는데, 또 스님이시고 하니까 혹세 무민할까 봐 그 부분은 잘 다루지를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요번 뭐 무한공황 사태라든지 뭐 그걸 수리학적 이유나 여러 가지 원리로 살짝 푸시더라고요.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라든지 뭐 아무튼 뭐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짝 살짝만 이렇게 좀 멘트를 하고 가십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얼른 체크를 해서 막 적어 놓고 그랬죠.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해 보고 이제 또 인제 지켜보는 것이죠. 인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재미로 제가 그 지루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아유 스님 방송은 100 번은 들어야 한 2% 이해할 것 같습니다. 100 번을 들어야 2%나 이해할까요?" 그런 댓글을 남겨 가지고 제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한문에 어느 정도 한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주역의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면, 교감 남사고 선생은 조선 명종 때의 예언자로 경부 울진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필자와의 대화 시, 그러니까 필자는 문화영 선생을 말합니다. 경북 봉화 출신이라고 말했고, 서손이 있다는 속설과는 달리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 가까이 지낸 여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격압유록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신인에게서 비서를 전수받아 조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격암 남사고 선생의 어느 날 어느 신인에게서, 신비한 신인에게서 비서를 전수받아서 그거를 옮겨 놓은 것이 격암유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격암 선생이 직접 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계의 일원으로서 우주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던 선인인 격암은 우주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좀 더 많은 경험과 수련의 필요를 느껴 수련에 적합한 별을 찾다가 고차원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지구를 택하여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격암 남사고 선생의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직접 격압유록은 선인의 지혜를 받아 적은 것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선계 수련으로서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을 통해서 선인들의 지혜를 이렇게 받아 적었다는 것이죠. 이제 통달하다 보니까 격압유록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속세 백성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줌으로써 희망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일부 변경되고 희석되어 본래의 격압유록은 사라지고 원본의 뜻이 오도된 복사본들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마음이 맑아서 거의 천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따라서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었으나 통로가 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난세에는 하늘에서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므로 많은 구원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난세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난세를 통하여 인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당대에 필요한 것도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필요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작은 지식이든 큰 지식이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함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명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격압유록을 써내는 것이었습니다. 저 이외에도
많은 선후배들이 세상에서 백성들의 갈 길을 알려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다른 선배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지식들을 다시금 발굴하여 전달코자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가 대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전달된 부분도 일부는 각색되고 일부는 원본의 뜻이 오도된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뜻은 진실로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하늘의 뜻이 발표되기까지는 그 전 단계에 수많은 지식의 조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격압유력도 최초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그 전에 다른 모든 것들이 저로 하여금 이러한 책을 집필토록 하였으며 이전에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천기 해설을 한 책은 고조선 시대의 3권, 삼국시대의 4권, 삼국시대 신라의 백제 8권, 고구려의 8권, 조선시대에는 15권 정도가 있었습니다. 책 한 권에 들어있는 내용은 한 지역에 대한 내용에서 전 나라에 대한 내용까지 걸쳐 있었으며 시대별로 구분되어 적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이 발표되는 시점이나 장소 역시 하늘의 뜻이며 이러한 하늘의 뜻에 따라 도를 연구한 이들이 받아내는 것입니다. 도란 말 그대로 가는 길이며 이 길을 통하여 백성과 나라가 가야 할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격압유록은 그 내용상 하늘의 뜻이 전부는 아니나 본질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은 그 안에 거의 들어 있으므로 공부한 사람이 새겨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도란 길도 짜죠 한문으로 책받침변에 가운데는 머리 숫자가 들어있는 것이 길도입니다. 그럼 왜 머리 숫자가 있을까요? 즉 머리 위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즉 1차크라 맨 밑에 1차크라에 시작해서 2차크라, 3차크라, 4차크라, 5차크라, 6차크라, 7차크라 쭉 머리 위로 가는 것이거든요. 통괄해서 8차크라, 9차크라, 10차크라는 바로 무국, 신무국, 근원을 말합니다. 우주의 근원. 거기까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무국까지 가야 무여열반, 완전한 해탈 무여열반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라는 뜻으로 길도자에는 머리 숫자가 있는 거예요. 머리 위로 올라가라. 그게 9단계를 거친다는 뜻입니다. 1차크라부터 10차크라까지 올라가는 데는 단계로는 9단계예요. 1에서 2까지가 1단계, 2에서 3차크라까지가 2단계, 3차크라에서 4차크라까지가 3단계 이렇게 하다 보면 매듭으로는 9매듭이 됩니다. 그래서 구변구복, 9981, 천부경이 9981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하는데도 9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상승해서 완벽한 열반, 무여열반을 이런 부처가 되었을 때 다시 9단계를 거쳐서 하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변, 구복이라고 합니다. 내려오는 것은 구변이라고 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구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천부경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변 구복에. 그래서 길도자라는 한문에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머리 위로 올라가라. 우리는 일단 인간몸 받아 여기 있으니까 머리 위로 올라가서 수행을 해서 상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도자에 머리 숫자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결서를 해설하려면 이런 한문의 의미도 낱낱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이 도인들이 해설을 해 놓은 걸 듣다 보면 와 정말 한문이 너무너무 위대해요. 한문을 그냥 풀면 그대로 진리가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 아 대단한 내용이 한문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다는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쫙 이렇게 거쳐서 상승해 가라는 뜻입니다. 길도자는. 그래서 종국에는 근원의 그 자리 신무국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남사고 선생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선계 일원으로서 우주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던 선임입니다. 저는 우주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좀 더 많은 경험과 수련의 필요를 느껴 수련에 필요한 별을 찾았습니다. 제가 수련할 별은 수련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전 우주의 파장으로 전파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의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별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로 파장을 발사할 수 있는 별은 각 은하계마다 전부 있는 것도 아니며 10여 개 은하에 한 개 정도 있습니다. 이 별 중에 하나가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서는 지구입니다. 우리 지구가 굉장히 강력한 파장을 발사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이 파장은 강력한 자석이 기반이 되어 양극에서 나오는 전류를 파장으로 변조시키는 것인 바 지구의 강력한 자장은 제가 만드는 파장을 우주의 전역으로 발사하는 데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별로서 지구를 택하였으며 이 지구에서 한 번의 수련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주에서 제가 하던 일은 각 별의 기운을 조정하던 일이었으며 제가 수련에 들어가면 이 일은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주라고 해서 자신의 역할을 마냥 비워도 되는 경우는 없으며 단기간은 가능하나 장기간이거나 수련에 들어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선인이 그 자리를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운의 조정은 대개 스스로 작동되는 것이었으나 선계의 필요에 따라 가감을 함으로써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우주의 의도를 더욱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한갑자, 즉 60년은 제가 있던 선계의 시간으로 보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지구에서 수련함으로써 한층 더 확대된 파장을 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선인들이 이러한 수련에 들어 자신의 등급이 하락되는 경우도 생기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에서 수련을 어느 곳에서 할 것인가를 조사하였습니다. 지구에서 수련을 하려 한 목적은 강력한 파장을 이용하는 데 있으므로 지구에서 강력한 파장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지구에서 강력한 파장을 발사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었으며 나름대로 상당한 파장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는 각 대륙을 총괄하는 부분이 강력한 파장을 가진 곳이며 바다를 관할하는 곳에서도 강력한 파장을 발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제가 산책하기만 하면 공중이든 수중이든 지상이든 어느 곳이든지 수련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구에는 강력한 파장을 발산하는 장소가 있고 이 파장을 중화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중화소는 음과 양의 파장을 중간 정도의 파장으로 변화시켜 발사하는 장소로서 이러한 파장 중화소는 5군데가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한 일개소, 그러니까 일개소, 동양에서는 중국의 하북성의 일개소, 그리고 한국의 북한산에 있고 남미 안데스 산막 중간에 일개소, 캐나다 로키 산맥에 이개소 있습니다. 이 중화소의 관할 구역은 다양하나 유럽 일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중국 하북성은 중국과 인도, 티베트, 인도지나 반도를 관할합니다. 한국의 북한산은 소련과 연해주, 일본 등지를 관할합니다. 기타 장소는 소재지의 대륙을 관할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항상 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의 대개의 경우 지리적인 것과 무관하게 기운의 뿌리를 근거로 하여 중화소가 설치되는 까닭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기운이 분출되는 곳으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동해의 독도를 약간 지난 지점에 있으며 이곳은 소련,
중국 북부와 북한산을 연결하는 기운의 줄기를 이어받아 일본 등 태평양 기운대의 기운을 중간에서 중화시켜 주변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우주로 발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발산되는 기운은 각각의 우주선으로 연결되어, 여기서 우주선은 우주의 방사선을 말합니다. 연결되어 각 우주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됩니다. 기운의 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1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는데, 지금 썸네일의 그림에 조선시대의 웬 선비, 학자가 앉아있는 모습이죠. 이 사진을 제가 어디서 찍었냐 하면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지난달에 갔다가 찍어 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제게 놀랐습니다. 웬 선비가 앉아 있죠. 그런데 이 옷이 흰색에다가 검은 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동안 갖고 있던 의문이 이 순간 확 풀렸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여자, 이렇게 영적인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제가 있던 절에 와서 하는 말이, 제 뒤에 어떤 남자분이 서 있는데 하얀 도포에다가 이렇게 검은 태를 둘렀대요. 이렇게 목에 검은 태를 두른 그런 옷을 입고 계시고, 머리에도 이렇게 갓 같은 관, 이런 갓을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제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이 제 뒤에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보살님의 신장인 것 같습니다. 보살님을 지켜주시는 분 같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어떤 분이 보살님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내 신장인가? 뭐 그래서 막 이런 막 그림들을 찾아봤는데, 뭐 북두칠성에 계시는 뭐 그런 선관들이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물론 머리에는 좀 관이 다르지만 북두칠성의 칠원성관은 뭔 뜻일까? 내가 북두칠성에는 별 이제 생각을 다 했는데, 저기 한국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본 순간 바로, 맞아, 검은 태를 두른 흰 옷을 입은 어떤 분, 도인 같은 어떤 분이 뒤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 같은 모습. 이런 분이 제 뒤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공부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공부길로 이끌어 했는데, 순간 어쩌면 나의 전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제가 전라도에 어느 사찰에 갔을 때 수행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신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보고, 제가 그 스님을 어느 순간 본 순간 그 스님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보였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대감들이 쓰던 게 각 같은 거를 탁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전생에 대감님이셨나 봐요. 조선시대에.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보살님도 전생에 조선시대의 선비였었나 보죠. 그래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하고 인연이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비였을 때 유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때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이 절에서 만났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스님을 볼 때 본 모습이 이렇게 검은색,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고 있던, 좀 직위가 있던 사람들이 쓴 갓, 뭐 대감마님들이 많이 쓰고 있죠. 이 갓을 쓴 모습이었거든요. 순간 찰나에 탁 비치더라고요, 그 스님 모습에서. 근데 그 보살이 얘기했던 그 모습도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갓을 조선시대의 갓으로 생각 안 하고 다른 어떤 뭐 이렇게 평화 속에 있는 그 신장들, 높은 신장들의 이렇게 무슨 관 같은 거 쓰고 있죠. 그런 걸로 알아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본 모습, 바로 전생의 제 모습을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생의 제가 저를 이끌고 있는 거세요. 전생의 영혼인, 공부를 많이 했던 조선시대의 유학자였던 제가
저를 지금 이끌고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뭐 신장님들이 이끌기도 하고 스님들이 이끌기도 했는데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요 모습으로 말했거든요. 흰 옷에 검은 테를 두른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검은 테라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보통 뭐 흰 옷만 입고 선비들이 보면 이렇게 왜 푸른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흰 옷에 검은 테를 둘렀다? 근데 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국립민속박물관 요 사진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말한 '내 뒤에 서 계신다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전생의 나였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은 거예요. 정말 좀 이렇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 사진 앞에서. 민속박물관에 있는 이 사진 앞에서. 조선 시대의 선비들의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요런 모습이요. 물론 이분은 이제 검은 테를 두르지는 않은 옷을 입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썸네일로 이분을 정한 것입니다. 남사권 선생도 아마 이런 분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요즘 민족 종교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어쩌면 제 뒤에 서 있다는 저의 신장, 저의 전생의 영혼,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유학자의 영혼이 저를 이끌어서 이런 공부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부도 하게 하고. 이제 한민족의 선인들, 한민족의 위대한 선인들, 대학자들 그런 뭐 김일부 선생이라든지 뭐 또 최순 선생이라든지 강정산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공부를 하게끔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때가 돼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요분이 제 뒤에 요렇게 생기신 분이 제 뒤에 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또 저의 조상일 수도 있죠. 우리 집안의 조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주 공부 많이 한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저를 자손을 이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제 전생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스님 말로도 말씀으로도 "전생의 유학자였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신과 그때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물론 또 인제 조선 시대에 스님이었던 적도 있죠. 근데 그때도 학생이었더라고요. 그 모습은 제가 봤거든요. 근데 학생이더라고요. 공부 아주 많이 그러니까 책에 파묻혀 있어요 아주. 조그만 방에 옛날에는 방들이 조그맣잖아요. 책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다 조그만 상 놓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생에도 인제 학생이었고 또 이렇게 유학자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리고 한국민속촌에 갔을 때도 말하자면 선원 그 사당이라고 해요. 서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보니까 왠지 전생에 내가 이곳에 살았지.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살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뭐 서원 있잖아요. 도산서원이니 무슨 서원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유학자들이 공부했던 그런 서원의 풍경이 굉장히 낯익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도 전생에 유학자였을지 모르는데 풍류를 즐기던 유학자가 아니었을까.' 뭐 달밤에 시도 읊고 제가 또 문학적인 성향도 있고 또 가야금도 뜯었을지도 모르죠. 뭐 여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또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물론 너무 힘든 일은 없어요. 힘든 일은 없는데 세상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그러면은 저는 한국민속촌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찍었던 옛 선인들, 도인들, 유학자들의 이런 사진들을 보고 제 마음을 달래고 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힐링이 돼요. 마음이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전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 다음 생에 태어나도 지구별이 아닌 데에 태어나더라도 이렇게 정말로 대도인, 학자이면서 도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문을 연구하고 지리를 연구하고 천문지리에 달통한 그런 대유학자가 뭐 유학자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뭐 유학자 제 조선시대나 유학자인 거고 아무튼 그런 대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유불선을 통합한 학자. 저는 그러고 싶죠.
선도와 불교와 유교를 다 통합한 선도에는 기독교도 들어갑니다. 그런 대학자가 되어서 정말 천문을 별이 빛나는 밤에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천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풍수지리를 연구하고 모든 경서를 연구해서 예 공사상도 터득을 하고 나가르주나의 중론 같은 거 그런 학자로 한평생 공부하다가 살다 갔으면 좋겠다. 세세생생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남사고 선생 같은 이런 대도인, 선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생에서도 인제 그렇게 태어나려면 근접하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뭐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사진만 봐도 힐링이 돼요. 너무 좋아요. 1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